안녕하세요. 26년도 잠실고 1학년 국어 맡게 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실고 내신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고 내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출제 경향 한번 보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대비 전략과 학습법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실고의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 문항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잠실고 내신은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형은 23문항 정도, 서답형은 2문항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배점은 90점, 10점이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배점이 높아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서답형입니다. 문학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역별로 보자면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 문학은 주로 내신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내신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 아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일치 문제, 주제, 갈래적 특성, 표현상의 특징 등을 묻는 것이 내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 해석이기 때문에 난도는 크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핵심어만 치환해서 선지가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 걸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 드러낸다라고 나왔지만 정답은 간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어만 바꿔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크게 변형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문학의 특징으로 하나를 꼽자면 작품을 연계해서 내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에서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유사한 주제의식을 가진 이런 작품들을 여러 개 연계해서 냈습니다. 다음에 연계해서 내는 것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 작품도 문제로 출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나는 가의 작가가 쓴 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고 나는 동일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을 들고 와서 외부 작품과 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된다면 아주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의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또 외부 작품 중에 특징은 보기에서 외부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보기의 외부 작품이 비교적 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짧게 내는 것이 아닌 긴 외부 작품을 마주해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저희가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잠실고 문제는 대체로 출제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억과 니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내는 형태가 아닌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라고 한 번 더 사고를 좁혀주고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상의 흐름을 고려해 비교하는 문제구나 라고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능형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로부터 외부 지문을 발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지가 아이들이 처음 본 작품들에서 일부 식구를 발췌해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 작품들도 일반적인 시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 수가 있다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해석이 어렵지 않은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능형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외부 지문에 있는 것들을 일부 발췌해서 일부 식구만을 끌어서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또 걸릴 수가 있겠죠. 다만 어렵지 않은 해석이 주를 이루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수능형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 보기에 문학 이론을 제시를 해주고 작품에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들이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었지만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모의고사와 수능에 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잠실구 문법 문제들은 대체로 난도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단일 개념형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모두 고르시오의 형태,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복수 정답의 형태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난도 조절을 이 부분에서 해서 아주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아주 쉽지만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지만 문법 개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암기가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로 주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이 많은데 잠실고는 자료를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 개념에 대해서 암기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암기 여부를 보는 시험보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적용을 잘하느냐를 시험하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주로 내용 이해 문제, 추론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도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다라는 점. 서답형은 서술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쓰고 어떤 부분을 서술하시오 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주고 있고 두 문장을 넘기질 말 것이라는 형식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도는 평이하다. 그리고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서답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잠실고등학교의 국어 내신은 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 애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답을 잘 가려낼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어떤 영역에 치우친 문제들이 아닌 주로 문법을 몰빵한다거나 아니면 문학으로 다 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전 범위에 있는 영역에서 고루고루 출제되는 균형 잡힌 시험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과도한 함정이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안정적인 난이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없고 아주 쉬운 문제도 없고 비교적 다 난도를 맞춰서 적절하게 중간 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실고등학교의 내신 대비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냐? 잠실고 1등급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라고 본다면 첫 번째, 탄탄한 암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지문에 대해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상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지문을 대비한 기본적인 독해력을 높여놔야 한다는 점.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오면은 비슷한 문제들을, 비슷한 작품들을 스스로 찾아서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서술 구조를 정교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술 조건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완결된 문장으로 써야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답형이 아닌 아이들이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난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험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맞추느냐 보다는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앞에서 최대한 확보해 놓고 마지막에 오답을 줄이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잠실고 1등급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학교 내신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잘 듣다 보면은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시험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수업하게 된다면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후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오답에 대해서 리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과제 당연히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아이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도 같이 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복습 테스트의 최고 목표는 이 작품에 대한 꼼꼼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걸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억에 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푸는 것보다 서답형이 좋다고 생각해서 시험은 이렇게 서답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테스트는 단답형으로 서술하는 것들도 있고 문장으로 서술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손이 아주 바쁜 수업입니다. 실제로 제가 필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필기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한번 듣고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옮기고 나서는 눈으로도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감각을 많이 깨우는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저번에 배웠던 거 뭐지?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오가는 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생기면 언제나 저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카톡이나 전화도 되고요. 문자도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가 내신 시험 전날에 저랑 밤새 나눴던 문자인데 아이가 선생님 5번이 답인데 왜 4번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상세한 답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음날 일어나서라도 볼 수 있게 반드시 남기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1대1로 면밀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리닉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안내를 위한 문자 예시고요. 여기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시스템인데 성적 기재하고 아이들 과제 어떤 식으로 이수했는지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추가로 어떤 과제들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시험 미통과한 학생 당연히 필수고요. 과제 완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또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충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도 불러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미리 찾았다면은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1대1로 조금 보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클리닉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연히 희망하는 학생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1등급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